재성이가 일본 팀이랑 일본 선수 만나면 깡패다. 그 리그에서 자기가 탑티어 선수 중에 하나였으니까 자신감이 확실히 있어요. 에스트레아가 왔잖아요. 확실히 IGL 출신이잖아요. 마코랑 대척점,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콜을 너무 잘하더라고. 오늘 그 하빈 선수가 대기실 지나갈 때 저랑 만났거든요. 형 나 어떻게 벤치인데 이러길래 그러길래 잘했어야지라고 이제 제가 했더니 형 진짜 CT라고 개짜증 난다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빈보님. 네, 오늘도 저희가 중계가 끝나자마자 야심한 시각에 달려와서 바로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번 주차 예측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와, 붕이 스포츠까지 맞춰버렸어. 네. 근데 네. 재밌는 거는 뭐다? 탈론 농심?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저희가 티어표를 보면은 탈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있을 만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농심을 저희가 너무 올려치기 했고 PRX 네. 정관 예우가 있었다. 근데 솔직히 저 경기는 제가 추후에 또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분석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전날은 탈론이 잘한 것도 맞지만 저 농심에게 약간의 실망을 했던 날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저희가 분석 영상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분명히 욕할 걸 알지만 전 PRX 골랐던 이유가 분명히 팬맨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경기력이 다를 거다. 분명히 말했죠, 제가. 오늘 팬맨 무조건 나온다고요? 무조건 나온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 댓글에 팬맨이 나오면은 오케이. 뭐 장을 치신데요? 뭐 잘란다고 막. 그때 우리가 찡 설마 아니면 했던 막-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다고 내가 그때 했잖아요. 삥 지나가면서 잠깐만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어. 진짜로 그러니까. 찡에게 마프 포지션을 시켰더라고. 나 그러니까 그래서 찡은 구단주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시바견님이 그 말도 했거든. 마프보단 찡을 넣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이 이유가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임적인 부분들. 뭐 저희를 포함해서 전문가분들 다 젠지, 농심, DRX, T1을 다 일괄적으로 찍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한 방에 싹 갔고요. 전멸. 네. 나머지들은 다 맞췄어요. 근데 이제 뭐 RRQ, 제타라든지 이제 다른 국가를 메인으로 하는 팀들 경기에서는 의견들이 좀 갈렸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사실 원래 RRQ 팬인데 이거 약간 감성파리 픽이었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그날 그때 저희가 응원한다고. DFM 제타 같이 하는 날인데 둘 다 일본 팀 지면 슬프니까. 그게 너무 슬프니까 이거 했는데 이거 맞아, 근데 맞아. 뭐 저랑 셀님이 예상했던 대로 됐어요 경기가. 네, 네, 그렇게 진짜로. 됐고 맞아. PRX 부미는 사실 이거 제가 제가 뭘 했습니까? 도스9. 네. 근데 도스나이는 똥 쌌어요 전날. 평소보단 똥 쌌어요. 네. 마지막에 페이머스가 잘했고 마지막 맵 때 좀 잘했어요. 도스나인이 잘했지. 1, 맞아요. 2맵 때는 도스나인이 거의 꼴찌였어. 잠잠했고 맞아, 솔직히 맞아, 말해서. 맞아요. 근데 DRX G 저 그냥 짧게 그냥 궁금한 게 패트릭 쿠 어떠세요? 근데 아직 갈피를 못 잡은 것 같던데요 패트리쿠가. 네. 에스트레아가 왔잖아요. 행복게임 하는 거 보면서 잘해요. 그냥 사실 뭐 G의 패트릭 후든 누구든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은 없었어요. 오늘 그 하빈 선수가 그 대기실 지나갈 때 저랑 만났거든요. 네. 형 나 어떻게 벤치인데 이러길래 그러길래 잘했어야지라고 이제 제가 했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진짜 CT라고 개짜증 난다고. 예, 하빈아 미안하다. 야, 하지만 항상 난 널 응원한다. 시바견님이 말한 대로 에스트레아 선수가 확실히 IGL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 데스크 때도 말했지만 마코랑 대척점,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콜을 너무 잘하더라고. 네네네. 게임 조율이 되게 편했어요. 서브 오늘 콜을 TRX.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입이 안 쉬던데요? 네, 서브 그 콜 캠 하는 거 보니까, 같아요. 예, 입이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에스트레아 선수가 여기 들어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DRX 지금 전승이고 A 티어와 S 티어 사이에 있는 게 되게 맞는 네. 파워 랭킹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부로 붐 DRX DRX T1은 확정. 플레이오프 확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재밌는 포인트는 그래서 누가 1등으로 갈 건데? 라는 이제 DRX와 부미스포츠의 경기만 남았어요. 그래도 뭐 저는 DRX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오늘 경기 보니까. 젠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맞죠? 아니에요 아직은. 확정 아직 아니고 여기 이제 두 개가 확정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이제 T1만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밌게 판이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3주차까지 있었던 경기들 중에서 네. 뭐 상세 분석 말고 가볍게 뭐 볼만한 포인트 있으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사실 젠지 DFM 경기는 그냥 압도라는 거 말고는 없었고 폭시나인이 역시나 그 서제스트보다는 연습한 기간이 길다 보니 합이 잘 맞았다. 그리고 자신감 있고 재성이가 일본 팀이랑 일본 선수 만나면 깡패다. 왜냐면 그냥 제 생각인데 그 리그에서 자기가 탑티어 선수 중에 하나였으니까 자신감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실제 경기도 보면 자신감 있겠어요 전날. 맞아요. 네. 심리적으로 그냥 자신감 있어서 그냥 너무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죠 그냥. 뭐 전날은 빈틈이 아예 없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은 서재 선수가 벤치로 가고 포쿠 선수가 나온 이유가 그런 네. 자신감에 근거한 솔로 감독님의 그런 픽이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프롭을 간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최종 점검이었지 않을까. 돌려보는 서제로 거다? 가야 될지 포크로 가야 될지. 폭시나인의 감시라도 넣고
서제스트를 척후대로 시키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애쉬를 빼고 애쉬가 빠질 수 있다. 서제스트를 원래 했던 척후 라인으로 보내는 건 어떨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런 부분은. 왜냐면 폭신라인이 이 정도로 올라와 줬고 에임은 확실한 선수니까. 네. 메이의 폼이 좀 안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팀 전체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나쁠 수 있는데 져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팀을 계속 간다면은 나쁘지 않다는 과도기 중 하나로 봐요. 왜 그 전에는 네. 그냥 메이 보고 네가 캐리해. 야 그쵸, 너한테 그쵸. 시팅해줄게 진탕 넣어줄게 메이야 잡아줘 이거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즘은 사실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한 팀이 되려면 팀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되는 건데 네. 한국 선수가 2명이 있지만 일본어는 원활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네. 팀의 한 팀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바뀐 메타에서 아트 선수가 IGL 능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게임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다음에 RRQ와 제타 디비전 경기입니다. 세일님이 그때 제타 진짜 그냥 뎁 질겜했다. 이거 보고서 이번에 보면서 느꼈는데 질게임 했어요. 한 거예요. 15데스. 근데 이게 엄청 고통받는 것 같던데요. 그냥 1맵은요 단순합니다. 이건 요루 차이, 요루에 대한 이해도, 팀적인 이해도 이런 차이였고 네. 사실 두 번째 맵은 데뷔 억울하죠. 졌던 판도 데뷔 만들고 져야 되는 라운드도 클러치 됐던 게 데뷔인데 저 판에서는 맞아요. 근데 팀원들이 저 정도 템포로 못 따라왔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예. 전날의 경기로 확실해진 게 저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타는 데뷔 원하는 대로 템포 게임을 해야지만 잘 풀린다. 네네네. 더 확실해졌어요. 어택 데미지 라운드거든요. 근데 라운드당 평균 데미지예요. 네. 총도 못 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세인이 말한 대로 저 용어가 안 맞지 않나가 맞는 것 같아요. 언제 진짜로. 총을 쏴야 되고 이런 것도 갈피를 못 잡고 그냥 15번 죽은 거예요, 그냥. 아라큐는 뭐 저희가 예측되는 크레이지가의 단단한 운영으로 토대로 맞아요. 뭐 격차가 좀 났던 경기였다 정도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RX랑 부미스포츠의 경기인데요. PRX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저는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충분히 네. 가능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했는데 뭐 갑자기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잘못됐냐. 펄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친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1맵을 이겼으면 깔끔하게 2맵에서 끝내는 건데 그게 안 돼서 3맵까지 간 거고. 저도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맵 어센트 때 썸띵 제트 보고 그냥 요루 하지 말고 그냥 이때 그냥 펄 때도 그냥 제트 하면은 그러니까 굳이 뭐 메타랑 조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제트 피닉스 해서 그냥 썸띵이 더 편한 요원으로 그냥 뭐 칼폭하고 오퍼 쓰고 하면은 진짜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MIBR의 아스파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냥 제트 해가지고. 아스파스급 되는 게 아니면은 네. 다른 요원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메테오도 정상급 선수인데 엔트리만 하지 않고 감시자 여러 개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만으로 못 살아남아요. 그 제가 기대했던 팬맨은 잘하는 게 맞고 그리고 찡도 왜 알렉스 코치가 계속 기용을 하려고 하는지 에임에 대한 포텐셜은 제일 높은 선수인 게 맞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림을 하면은 어쨌든 기본빵 이상을 네. 해주는 그런 선수인 거죠. 저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팔 주군처럼 찡도 요원을 늘려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번에 말했는데 전날도 동일했고 네. 사실 오맨도 지난 경기 때보다 나아졌어요. 실제로. 피닉스가 원래 하던 거니까. 맞아요. 네, 피닉스는 원래 하던 포지션이고 근데 뭐 이게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가 의문인 거죠. 아직도. 이게 진작에 좀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작업들을. 근데 뭐 마지막에 프랙처는 전후반에 제일 중요할 때마다 다바이의 미스가 너무 커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연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다. 문제의 할론 농심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상세한 분석을 준비했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네. 넘어갈게요. 네, 오늘 경기입니다. DRX와 G 경기인데 풀백의 요원이 있다는 정리될 것 같아요. 에스트리아 덕분에. 왜냐면은 플래시백이 요루도 다루지만 사이퍼랑 바이스도 해요. 네온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다 하는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메테오 같은 느낌인데 원래 그 에스트리아가 척후대 라인들이나 연막을 많이 했었는데 네. 바이스로 기용된 거 저는 원래 그래서 어센트 되게 KO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했었어요. 원래는 풀백에게 감시자를 시키고 근데 네. 반대로 바이스 시키는 거 보고 확실히 그 현민 풀백 힘이 더 세지겠다. 그리고 DRX가 요루를 그 엔트리처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돌리는 약간 척후대처럼 잘 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팀과의 특색 있는 특색이다. 약간 근데 아이소처럼 쓰는 거죠? 그렇죠. 메테오의 아이소처럼 아이소처럼. 쓰는 거죠. 머리이자 꼬리이자 되는데 아이소보다 장점이 있는 게 궁극기 차원표류나 관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마코의 오더 스타일가 맞아요. 빠르게 회전해서 템포를 올려서 그냥 찌르는 스타일. 네. 근데 그게 에스테아가 들어오고 나서 더 좀 날이 섰다로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었던 경기죠. T1과 TS의 경기입니다. 특히 세 번째 경기였던 그 로터스는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냥 무지성 게임을 이제 특히 인비랑 제레미의 말도 안 되는 맞아. 샷들이 많이 보였던. 그러니까 근데 제레미는 제가 볼 때는 앞선 1, 2맵 때문에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1, 2맵 때 했던 요원들 보시면은 브리치 제트 네. 요 두 개 있었죠.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맵에서 아이소랑 KO를 해요. 이게 네. 템포가 확확 바뀌어요. 저 요원들이 계속 바뀌면. 네네.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요원이 바뀌는데도 되게 적응을 안정감이 하는. 있다.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아이소를 하다가 지금 레이즈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저런 컨택 게임을 하다가 페달 밟아서 템포를 올리고 스킬의 비중도가 더 높은 레이즈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마지막 맵에서는. 근데 버즈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잘했어요. 예. 그래서 버즈가 센스가- 이악 물고 했던 게 느껴졌고 네. 뭐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인터뷰를 한 번도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MVP를 꼭 받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뭐 마지막 맵 때 보여줬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분석한 게 살짝 있다고 하시니까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조와 오메가조 왔는데 확정이 난 건 DRX랑 부미스포츠 T1 정도일 것 같아요. 젠지가 아마 한 자리 올라갈 것 같고 네, 저도 네, 젠지가 올라갈 것 같네요. 네. 만약에 젠지가 G를 2대 0으로 압살을 한다면은 네, 그 다음에 경기가 있는 PRX DFM전에서 네, 만약에 PRX가 이긴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PRX G전이거든요. 네. 그럼 둘 다 1승인 상태에서 단두대 매치가 돼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네. G는 지금 PRX 남은 거고 젠지 남은 거고, 그쵸. PRX는 DFM 남은 거고 G 남은 거고, DFM은 PRX 남은 거고. 붐 붐 남았어요. 미안합니다. 빠이빠이. 바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DFM은 지금 거의 탈락이에요. 네, 거의 탈락인 걸로. 왜냐면 맵 디피트 네. 저기 맵 득실이 그렇겠네요. 네. 마이너스 6이고 라운드 득실도 너무 심해서 DFM이 제일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그나마 PRX가 맵 득실이 마이너스 3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PRX는 경우의 수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갈 것 같고. 네, T1 같고 오늘 농심 경기 보면 TS가 이길 것 같은데.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진짜로. 예. 그리고 T1 RIQ는 뭐 1위 결정전 느낌으로 아마 붙을 것 같고 둘이서 제타는 어디랑 남았나요? 탈론이랑 탈론 농심이요. 농심. 근데 제타는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탈론이랑도 비빌 때도 위험하고 농심이랑 할 때도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전들을 두 팀 다 안 피해요. 팀시크릿 어디랑 남았나요? 지금 농심이랑 RIQ. RIQ. 여기 진짜 완전 이게 몰라요. 왜냐면 완전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RIQ가 네. 초반에 탈론 되게 빨리 만났어요. 탈론이 약간 지금보다 좀 약간 애매할 때 더 빨리 만났기 때문에 탈론 잡았고 폼 안 올라왔을 때. 예. 남은 경기가 T1전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남은 게 진짜 마지막 날 남은 게 팀 시크릿전. 그럼 뭐 3승 2패라고 치면은 네. RIQ는 일단은 갈 것 같고 네. 탑4는 들겠죠. 삼승하면. RIQ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알파 그룹과 오메가조 얘기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나 하나쯤이야.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